네, 지난 2월이죠. 25번째인가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 공급 대책이 기대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 건설주들도 좀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오늘은 건설주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대체투자분석팀의 김열매 소속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네. 또 직접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로 시장에서는 건설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최근의 흐름과 분위기 좀 어떨까요? 작년 12월부터 그 네. 12월 초에 이제 변창흠 장관 그 임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건설업종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건설주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주가가 계속 저평가돼 있다가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반등을 강하게 했었는데요. 2월 4일 부동산 정책 나온 이후에 최근 한 달 정도는 건설업종이 야금야금 빠지면서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정책이 나오니까 기대 대비해서 실제 공급 속도를 가늠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예상보다 정책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만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붙으면서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외에도 지금 건설업종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추가적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정책 영향이 전년도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성격 자체가 작년에 보시면 사실 성장주 주도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전통 산업의 전통 주식보다는 신성장 동력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성장주 주도 장세가 되니까 이제 건설업종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경제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산업으로서 주가가 좀 저평가를 받았던 원인이 있죠. 근데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화랑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비관론이 작년에 좀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도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설업종의 기대감을 한번 만들었다가 약간 주춤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건설사들이 이 건설 경기 업황 외쪽으로 뭐 신사업에 대한 좀 동력을 찾고 있는 단계이기는 해요. 어때요? 네, 지금 작년, 올해 계속해서 주택 사업에서 현금을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네.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가 나올 만큼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 사업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준공 정산 차익이 매분기 발생하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낸 회사들도 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현금이 들어올 때 장기적인 먹거리를 찾자라고 해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시장의 건설 업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19년, 20년 가면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언제든 침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약간 있었는데요. 사실 오히려 보시면 작년, 재작년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약 경쟁률이 계속 올라갔고요. 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 목표를 이제는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이러한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면서 회사들의 사업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도 당연히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토목 같은 경우에도 건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방침으로 인해서 18년, 19년 계속해서 이 GDP 성장률을 건설 투자가 깎아먹는 마이너스 국면이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위축된 부분을 오히려 이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건설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조금 많이 안 좋아졌지만 네. 실제 업황 자체는 주택 시장도 좋고 SOC 투자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기저효과 측면에서 신규 분양도 확대가 되고 이 부분이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9년, 20년 분양을 계속해서 확대했고 네. 올해도 분양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2, 3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짧게 봐도 최소한 2년간은 주택사업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만에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15년도에 분양의 피크를 찍고 18년도까지 분양이 줄어들면서 이 여파가 지금 작년 4분기까지도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대형 건설사들의 합산 매출액이 3년 만에 성장 전환을 한다.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액과 이익 성장 국면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택 경기 현황을 파악해봤고 다음은 이제 해외 수주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64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했더라고요. 해외 수주 쪽 현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저희의 해외 수주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이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발주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비중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따른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유가가 상승하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국면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주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유가 상승의 배경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캐파보다 수요가 더 커져서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바닥을 찍고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유가가. 워낙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업종, 저희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국면입니다. 네. 또한 각 나라들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OC나 투자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플랜트보다는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의 인프라 발주가 올해는 조금 더 서프라이즈를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쉬어가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주택 경기 업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고 그 안에서 좀 유망하게 볼 만한 종목까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업종은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산업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익의 레벨과 밸류에이션의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건설업종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좀 많이 빠진다라고 싶을 때는 조금씩 사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택 사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택 사업의 준공 정산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액도 증가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올 것이다. 최소 2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못한다라고 보는 편견이 있는 반면에 그건 우려는 당연하죠. 산업 전체적인 거니까요. 그렇지만 대형사들이 올해와 내년에 주택 사업으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장기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밸류에이션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내에서 대표적으로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뭘까요, 그러면? 탑픽으로는 GS건설 제시하고 있고요. GS건설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수주 잔고 업계 1위를 보유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규 택지는 계속 부족한데 정부 정책의 방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주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주도라는 방식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자이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형사에 한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펀더멘탈상으로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또한 주택 사업에서 워낙에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사업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는 해외 수철이나 모듈 주택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운영 사업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제일 먼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네. GS건설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EPS는 증가하지만 멀티플이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으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알차게 유진투자증권 대체투자분석팀의 김열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